점선 면에 대한 점이 모이면 뭐가 된다? 선. 선이 모이면 뭐가 된다? 면이. 그리고 도형의 종류,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이 있다. 만나서 생기는 점이 뭐다? 교점. 만나서 생기는 선이 뭐다? 교선. 우리가 교차로 가는 용어가 있잖아요. 교차로 어떤 데가 교차로? 도로가 만나는 데죠. 그쵸? 그걸 교차로라고 부르거든요. 교차로에서 그 교자 한자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해요. 만나서 생기는 점이 뭐라고요? 만나서 생기는 선이 뭐라고요? 교점. 그럼 교점이 생기려면 선과 선이 만나든가, 그쵸? 면과 선이 만나든가죠. 맞죠? 교선이 생기려면 면과 면이 만나겠죠. 그쵸? 반드시 고든 선만 교선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서 생기는 선이면 교선이라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직선을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우리 이쪽 얘기하고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거나 우리가 그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최소한으로 점 몇 개가 필요하다? 점 2개가 필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최소한 점 2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2개 이상 갖고 표현해도 돼. 근데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점을 하나로 딱 결정지어서 이야기하려면 최소한 점이 몇 개가 필요하다? 2개가 필요하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나는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거라. 우리가 어느 한 직선의 이야기 것이라고. 그다음에 직선의 종류니까 직선은 한없이 고든 뻗어 있는 선이고요. 반직선은 뭐야? 직선의 절반. 그러니까 한쪽이 잘린 거야. 자, 직선 표현 이렇게 해볼게요. 이 직선을 표현하려면 직선이 지나는 점 몇 개 최소한 있어? 2개 갖고만 표현할 거야. 2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됐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고요. 이 직선이 양쪽으로 한없이 곱게 선이거든요. 이쪽으로 없앴어. 그 직선의 이름이 직선의 절반이 반직선. 양쪽 끝을 다 잘랐어. 이렇게 이름보다 직선을 분할했다 해서 선분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죠? 자, 직선 위에 2점 갖고만 이야기하면 돼. 예를 들어서 점 C가 있어. 그렇죠? 그러면 직선 AB나 직선 AC나 직선 BC는 어떤 같은 아이입니다. 됐죠? 반직선의 표시 이야기 무슨 점이어야 돼? 반직선. 지금 이야기하는 뭐가 돼야 돼? 이야기하는 점은 거기서 시작해서 어느 쪽 방향으로 간다는 그 방향을 표현하는 점이에요. 됐나요? 반직선 표현은 시작점과 방향과 항상 먼저 이야기하는 점이 있습니다. 시작점, 시작하는 점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반직선의 기호는 화살표 반대로 안 써. 그냥 이렇게만 씁니다. 시작점과 방향 갖고 이야기하고요. 시작점은 반드시 똑같아야 되고 방향을 표현하는 거니까 이 둘이 같은 반직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반직선은 시작점과 방향 갖고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둘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다른 그쵸? 됐죠? 선분은 뭐야? 직선을 분할한 거야. 그래서
선분을 표현할 땐 선분의 양 끝점 가지고 표현합니다. 됐을까요? 선분 A, B 하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그 선분의 양 끝점인 겁니다. 오케이? 중간에 있는 점이 아니야. 근데 A, B 하면 직선은 끝이 없잖아. 그쵸? 없어. 직선 위에 두 점을 얘기합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용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개념. 거리에 대한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점 P가 있고요. 점 Q가 있다 이거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미 약속돼 있어. 두 점의 한 분의 고든 선. 이게 점 알고 가셔야 돼. 됐습니까? 뭐 용어 선분의 중점이라고 했어요. 자, 선분 PQ가 이 선분 PQ 중점 한글로 우리가 중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한자어야 한자어. 가운데 중. 그쵸? 선분 PQ의 중점 가운데 점이에요. 됐죠? 영어로 무슨 소개? 미드 포인트. 그래서 M으로 많이 표현해. M으로 많이 표현해요. 중점 M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고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될까요? 그래서 선분 M의 길이는 선분 Q의 2분의 1과 어떻다? 같다라는 등식을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럼 등분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등분이라는 건 똑같이 분할해요. 몇 개로? 3개로. 3개로 똑같이 분할하는 점이 3등분. 그래서 선분 AB가 있다? 두 점 PQ는 선분 AB의 3등분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무슨 얘기야?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모두 어떻다? 같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4면 몇 등분한다? 4등분, 4개로 분한다. 그렇죠? 혹시나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 도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점선면, 다음에 뭐 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직선의 표현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죠. 각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준영아, 각의 표현은 어떻게 해?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잠깐만. 다시 시작합시다. 각은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을 표현할 때 점이 몇 개 필요할까? 3개 필요하지. 왜 1개야? 그죠?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각을 표현합니다. 그쵸? 각을 표현할 때 점이 몇 개? 3개가 필요한데 최소한. 됐죠? 그러면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와 얘부터 얘까지의 거리는 같을까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방향을 표현하는 점들이기 때문에 거리가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다시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각을 표현할 건데 이렇게 표현했을 때 각이 몇 개 표현돼요? 2개. 작은 거와 크게 표현되죠. 그쵸? 이 중에 우리가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항상 쪽 각을 이야기하기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럼 큰 각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표현한 애 중에 큰 쪽각 이런 표현을 해줘야 돼. 됐습니까? 잘 듣고 대답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됐죠?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각들 중에서 좀 특별한 각들은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하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 몇 도? 180도.
이 180도는 좀 특이한 각이잖아. 그쵸? 얘 이름이 뭐다? 평평한 각, 평각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어. 90도로. 그쵸? 이 90도를 또 우리가 한글로 뭐라고 부를까요? 직각이라고 부릅니다. 됐을까요? 그럼 그 다음에 0도에서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하는 각인데 이 각이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직선이 시작점이 같은 반직선이 이렇게 겹쳐 하나가 이렇게 동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이런 모양의 각 됐죠? 0도에서 90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각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 날카로운 기운 이런 얘기 하거든요. 날카롭다는 표현이야. 오케이? 날카로워 보이잖아. 근데 혼날 그거 봐, 이게 이런 거는 없어. 됐죠? 그 다음에 얘가 90도는 직각이야. 그쵸? 90도를 넘어가서 90도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이쪽에 있는 각들 있잖아요. 그쵸? 이 각의 이름이 이쪽에 있는 각들 이름을 뭐라고 부르면 그러니까 그 둔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둔각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표현하는 각은 이런 느낌의 각이 있죠. 그죠? 이런 애들을 둔각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0도일 때는 그냥 0이야. 그래서 90도 사이는 뭐라고 부른다? 예각. 딱 90도는 뭐라고 부른다? 직각. 90도에서 180도 사이는 뭐라고 부른다? 둔각. 딱 180도는 뭐라고 부른다? 평각.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용어야. 그냥 알고 계셔야 돼요. 됐죠? 자, 이제 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곡지각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합시다. 얘도 용어야. 근데 막곡지각을 찾기 위한 상황이 뭐냐 이거지.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선이 만날 때 이거 막곡지각 생길까 안 생길까 여기서? 안 생깁니다. 오케이? 막곡지각은 언제 생기냐고요? 서로 다른 두 직선이 점에서 만날 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아무리 복잡한 상황도 이 상황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만나서 생기는 각을 뭐라고 부를까? 아까 만나서 생기는 점이 뭐라고 그랬어? 지율이가 이제 대답 좀 해줘. 아까 만나서 생기는 점이 뭐라고 그랬어? 교점. 만나서 생기는 선이 뭐라고 그랬어? 교선. 그럼 만나서 생기는 각이 뭘까? 교각. 그쵸?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겨? 네 개가 생기고요. 그렇죠? 이 각과 이 각은 될 게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 각과 요 각을 더하면 몇 도? 180도 평각이죠. 이 각과 이 각을 더하면 몇 도? 180도 평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항상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되나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도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다. 되나요? 다시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점에서 만날 때 총 몇 개의 교각이 몇 쌍의 막곡지각이 생겨? 두 쌍의 막곡지각이 생깁니다. 그 막곡지각가 모두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다가 아니라 그 두 쌍의 막곡지각에서 각각의 막곡지각 쌍들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어느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라는 상황에서 찾는 거. 막곡지각 이야기. 이제 또 직교랑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니까
다시 교차로 얘기하면 교차하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두 개의 선분이 이렇게 교차한다는 표현을 한단 말이야. 그죠? 이 중에 좀 특별한 경우가 있어. 어떤 경우냐면 90도로 교차하는 경우가 있어.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직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90도로 교차하는 상황을 뭐라고 한다? 직교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용어야. 직교야. 즉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직교는 단순히 뭐만 얘기하는 거야? 90도로 교차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됐죠? 됐죠? 여기에 항상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선분 AB가 있어. 직선 L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선 AB를 교차하면서 직교하면서 몇 등분까지? 2등분까지 하는 거. 이 선의 이름이 뭐냐면 직선 L은 선분 AB의 수직 2등분선이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요. 됐어? 용어야. 얘들은 익숙해져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또다시 약속. 중학교 1학년 2학기의 1단원은 도형에 대한 기본 약속들이에요. 속들은 그냥 알고 계셔야 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했죠. 그쵸? 자, 준영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잖아. 그죠? 그러면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까? 최단거리? 어떤 게 최단거리인데? 어떻게 알아? 맞아. 가장 짧은 길이긴 해. 무슨 선? 수선. 수선이 뭔데? 점에서 긋는 이 선 자체를 뭐다? 수선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이 상황이야. 그냥 점에서 직선에 90도로 선이 수선이야. 수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어? 아, 점과 직선으로 보면 말할 수는 있어. 그죠? 여기서 수선 말할 수 있어? 여기선 말 못해요. 수선이란 게 점에서 직선에 90도로 그은 선, 이게 수선이에요. 그쵸? 이 수선에서 점에서 이렇게 선 그었을 때 직선에 만나는 점 있잖아. 이 점이 이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린 이렇게 돼 있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점에서 직선의 수선을 내려서 점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자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용어야. 정의야. 저렇게 약속되어 있어. 무슨 많은 가장 짧은 선도 맞아. 최단거리도 맞는데 또 얘들 무수히 많은 선이 여기에서 직선에 선을 그으면 이렇게 곡선 그쵸? 그 중에 어떤 걸 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자? 점에서 직선에 수선을 내려서 점부터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하자라고 약속되어 있는 거죠. 우린 항상 이걸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면서 자 우리 개념편 15쪽까지 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유형편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게. 오케이? 내가 개념 갖고 어떻게 보는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유형별로 하나씩 할까? 해볼까?
준영이한테 일단은 준영이가 다 물어보면서 갈게요. 오케이? 혹시 6쪽 유형 1번에서 얘는 그냥 3번 하는 게 낫겠지? 그지? 유형별로 한 문제씩 설명을 해줄게. 그 중에 3번 설명해 주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죠? 3번 봐봐. 지율이는 이제 숙제야. 따라가서 해주셔야 됩니다. 얘도 있고 센도 있습니다. 1번 다음 중 옳지 아니 3번이지. 오른쪽 그림은 오각기둥에서 교점의 개수 이건 오각기둥이래요. 이렇게 오각기둥에서 교점의 개수를 A개, 교선의 개수를 B개라 할 때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개는 찾읍시다. 교점의 개수는 만나서 생기는 점이죠. 그쵸? 이 도형에서 만나서 생기는 점을 그냥 세버리면 돼. 5개, 5개니까 몇 개? 10개. 그쵸? 그 다음에 교선의 개수를 B개래요. 그쵸? 교선의 개수는 만나서 생기는 선이죠. 여기 이 도형에서 우리가 만나서 생기는 선은 항상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겠죠? 그쵸? 이 도형에서 그런 선들은 다 모서리들이겠죠? 모서리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그쵸? 됐을까요? 그럼 위에서 모서리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옆에서 모서리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 밑에서 모서리 개수 1개, 2개, 3개, 4개, 5개에서 몇 개? 15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 25가 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죠. 그쵸? 다음에 유형 2번. 지금은 준영아 좀 지루해도 좀 빠르게 갈 테니까 이제 봐줘요. 뭐 할까 준영아? 4, 5, 6 중에 5번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 위에 세점 ABC가 있대. 직선 L 위에 세점 ABC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냥 선분 AB와 선분 BA니까 선분은 양 끝점 갖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분 AB나 선분 BA나 같은 선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쵸? 1번은 맞는 거고요. 자, 2번이 반직선 BA와 반직선 BC가 같니? 라고 물어봤어. 그쵸? 그럼 잘 봐봐. 시작점은 똑같죠? 방향이 같으면 같은 반직선이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시작점 BA는 이쪽 방향, BC는 이쪽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쵸? 같은 반직선일까요? 같지 않죠? 됐을까요? 답은 2번이고요. 하는 김에 3번까지 봅시다. 3번 반직선 CB가 있고요. 반직선 CA가 있어. 그럼 시작점 역시나 똑같네. 그쵸? 근데 CB는 이쪽 방향, CA도 이쪽 방향이니까 이 둘은 서로 어떻다? 같은 반직선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됐을까요? 4번 직선 위에 두 점 갖고 세 점 중에서 두 점 갖고 얘기하면 똑같은 직선이죠. 그냥. 자, 5번 직선과 직선 L 다 같은 직선의 표현입니다. 졸려. 쉽네. 다음에 7쪽 유형 3번 준영아 몇 번 해주면 좋을까? 9번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반원이 있어요. 5개의 점 A, B, C, D, O가 있다. 여기 O가 있고요. A, B, C, D가 있고요. 이 중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도는 직선, 반직선의 개수를 각각 A, B, B개라 할 때. 자, 직선의 개수를 A개라 할 거고요. 반직선의 개수를 B개라 할 거야. 이럴 때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니? 이걸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이 생각을 좀 합시다. 우리가 왜 굳이 원 위에 세 점, 반원 위에 세 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원 위에 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됐죠? 그러면 이 원 위의 점들 중 어느 세 개도 절대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원 위에 있는 4개의 점은 절대로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먼저 세주는 게 편해. 나중에 중학교 중에 경우도 그 원 위에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상황 얘기해야 되면 그럴 때 이 원이 기준이야 항상. 그리고 나서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게 기준입니다. 단원위에서 직선의 개수 이야기할 거야. 직선은 점 몇 개가 최소한 점 몇 개 갖고 표현하면 된다? 2개. 자, 얘가 빠짐없이 셀 수 있어야 돼. 중복되지도 않아야 돼.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선 먼저 셀게요. 봐봐. 이 점에서 얘랑 연결해서 1개죠. 얘랑 연결해서 2개죠. 뭐 얘랑 연결하든 얘랑 연결하든 해서 3개죠. 맞나요? 여기서 3개를 그을 수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그을 수 있는 거 다 그었잖아. 그죠? 이제 일로 올 거야. 그럼 여기에선 여기 그었잖아. 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제 여기 그으면 되겠죠? 1개. 여기 그으면 되겠죠? 2개. 여기 그으면 되겠죠? 3개. 여기서도 3개 그을 수 있네.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그은 거 다 그었어. 이제 여기서 또 그을 거예요. 봤더니 여기선 이미 그었어. 셀 필요 없고. 여기서 이미 셀 필요 없고. 여기서 긋겠죠? 1개. 여기서 2개. 됐을까요? 이제 일로 올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쓸까? 여기 이미 그어져 있네? 그어져 있네? 그어져 있네? 더 이상 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직선의 개수는 몇 개다? 8개. 됐죠? 자, 반직선의 개수 셀 건데 반직선의 개수를 반원 위에 있는 거 먼저 셀 거야. 왜냐면 반원 위에 있는 점들은 선분의 개수의 2배가 반직선의 개수거든. 됐을까요? 얘가 시작점 방향, 시작점 방향 이렇게. 그죠? 선분 하나당 반직선이 몇 개다? 2개예요. 됐을까요? 요건 나중에 셀 거야. 요건 나중에 셀 거야. 다시. 그냥 노란 색깔로 다시 세볼게요. 여기서 좀 긋는 건 나중에 할 거예요. 여기서 1개 셌어. 됐죠? 그럼 여기서 반직선 몇 개 만들어져? 4개 만들어져. 여기서 여기 이미 그거 1개, 2개, 3개 그었어.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반직선 몇 개에서 만들어져? 여기서 그었고 색깔 좀 구분되게 할 거야. 1개, 2개 그었어. 그쵸? 그럼 여기서 반직선 만들면 4개 만들면 돼. 자, 여기에서 그었으니까 이제 이 위에 있는 애들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일직선 위에 있는 3점 가지고 만드는 것만 남겼거든. 그죠? 그럼 얘가 시작점일 때 요 방향 1개. 얘가 시작점일 때 요 방향 1개, 2개. 그쵸? 얘가 시작점일 때 이쪽 방향 1개. 얘가 시작점일 때 이쪽 방향 1개 해서 이 밑에선 하나, 둘, 셋, 4개, 총 4개가 또 그려져요. 그래서 반직선의 개수는 몇 개? 18개가 반직선의 개수.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둘을 더하면 몇 개? 26개라고 해서 지금 이게 설명하면서 오래 걸렸지만 실제로 익숙해져서 혼자 한다라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요. 이 방법을 배우셔야 돼. 됐을까요? 준영이 이렇게 셌어? 어떻게 셌어? 하나하나 셌어? 애매하지 않았어? 그치, 되게 애매했죠. 다시 한번 이 기본이야.
원 위에 있는 점들이 기본이야. 됐죠? 원 위에 있는 점들이 기본이야. 왜?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어느 새 직선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거든. 그쵸? 그래서 원 위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선분, 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는 어떻다? 준영아? 원 위에 있는 점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선분의 개수와 직선의 개수는 어떻다? 같습니다. 되나요? 원 위에 있다라면, 하나의 원 위에 있다라면. 왜냐하면 어느 새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으니까. 됐습니까? 이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반직선의 개수는 항상 선분의 개수의 몇 배? 2배. 이게 기본입니다. 다음에 일직선 위에 점이 존재한다면 직선의 개수는 한 개고요. 선분의 개수는 점의 개수보다 하나 적어 항상. 그죠? 그리고 반직선의 개수는 세야 돼. 시작점을 기준으로. 시작점 방향, 시작점 방향, 시작점 방향, 시작점 방향, 시작점 방향, 시작점 방향 이렇게 세야 됩니다. 됐습니다. 이 두 개를 섞어놓은 게 얘라고. 전략적으로 세셔야 되고요.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셔야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나누어서 세시는 게 좋습니다. 일직선 위에 있는 여러 개의 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여러 개의 점. 구분해서 세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전략이 생길까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형 4. 지율이 혹시 궁금한 거? 애매하거나. 설명해서. 있나요? 있죠? 전략적으로 세셔야 돼.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세셔야 돼. 잘 세서까지 보여드렸어. 그죠? 나는 색깔 구분이 되니까 한 군데도 한 거지만 연필로 한다라면 색깔 구분이 안 되면 그림 2번 그리면 돼. 그 그림 2번 그립니다. 자, 그러면 유형 4번에서 혹시 어떤 몇 번 해볼까? 준영아. 몇 번 해보는 게 좋을까? 10번? 10번만 해봐. 자, 아래 그림에서 점 B는 선분 AC의 중점이고, 그러니까 선분 AC가 있는데 얘 중점이 점 B래. 이 순간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점 C는 선분 BD의 중점이래요. 점 C는 선분 BD의 중점이래.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지 않는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봐봐. 그러니까 점 B가 선분 AC의 중점이래. 근데 딴 데서 무슨 얘기를 할 줄 모르겠어. 혹은 B로 주어졌어. 지금 1대 1이라는 B를 얘기해 준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렇다면 길이를 똑같은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란 얘기야. 됐죠? 다음에 점 C가 선분 BD의 중점이래. 그쵸? 그러면 이 둘이 같다는 걸 실제 문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는 그냥 간단하게 바라보면 되겠지만 그냥 뭐라 해야 돼? 이 쉬운 걸 통해서 좀 어려운 걸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길이에 대해서 표현하는 길이 방법이 다른 경우가 생길 때가 있잖아. 그럼 이때 뭘 쓸 수 있다? 등호를 쓸 수 있다. 그쵸? 그 순간 한 문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돼. 10번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1번 선분 AB, BC, CD의 길이는 같다. 이건 당연히 같다라고 보면 되고, 2번 선분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몇 배 하면 되니 2분의 1배가 맞니?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봐봐. 선분 AC의 길이를 우리가 뭐로 보면 되냐면 2A로 보면 돼. 선분 AB의 길이를 뭘로 보면 돼? A로 보면 돼. 그럼 2A한테 2분의 1 곱하니까 A 당연히 되겠죠. 그쵸?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3번 선분 AD가 있어. 선분 AB의 3배와 같니? 이거 물어봤어. 선분 B의 길이는 3A라고 보면 되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A라고 보면 되니까 3 곱하기 A와 3A는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요. 됐나요? 머리로 보지 말고 문자로 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4번 선분 BD가 있어. 얘가 선분 AB의 2배와 같니? 이걸 물어봤어. 그럼 선분 B는 2A로 보면 되고요. AB, A로 보면 당연히 같죠. 5번 선분 CD가 있어. 얘가 선분 AC의 3분의 1 곱한 거와 같니? 이걸 물어봤어요. 선분 CD가 A고요. 선분 AC는 2A거든요. 그쵸? 2A한테 3분의 1 곱한다고 해서 A가 되지 않잖아. 그쵸? 5번은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되죠. 그쵸? 됐을까요? 유형 5번에 뭐 할까? 14번 합시다. 다음 문제는 M는 각각 A씨와 B씨의 중점이고, 그러니까 Ac라는 애가 있어. B씨라는 애가 있고요. A씨의 중점을 대문자 M, B씨의 중점을 대문자 N으로 합시다. 그러면 요 길이를 A라고 보고 요 길이를 B라고 보면 소문자 보면 이 길이가 11이래. 그쵸? 이럴 때 선분 A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A 더하기 B가 11인 거 알잖아요.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2A 더하기 2B죠. 그쵸? 그러니 우리는 2배 A 더하기 B를 구하면 돼. A 더하기 B가 11인 걸 아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 20을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될까요? 2 안 되는 거. 유형 6번 각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아니야, 얘는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유형 7번 뭐 할까? 25번 합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AOC가 90도래요. 그러니까 각의 표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가 C야. 이게 90도래요. 그 다음에 BOD가 90도래요. 여기가 O, 여기가 D인데 얘가 또 90도래요. 그 다음에 각 AOB 더하기 COD가 AOB, 요각 더하기 COD, 요각의 합이 60도래요. 그러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요. 그래서 A 더하기 B가 60도래요. 됐을까요? 이럴 때 각 BOC의 크기, 요각의 크기를 구하래. 됐죠? 근데 가만히 봅시다. A라는 이 각의 합이 90도다? B라는 각과 이 각의 합이 90도다? 근데 둘은 같네. 그죠? 그럼 결국 A와 B가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가 같으니까 우리가 A는 60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결국 A는 얼마? 30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A가 30도니까 요각은 몇 도? 60도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됐어요?
됐을까요? 등호가 안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등식의 성질을 모르고 등호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쵸? 다음 유형 8번. 아니다. 26번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x 대 각 y 대 각 z. 얘가 5대 3대 2대요. 그림 가만히 봤더니 x, y, z야. 유형 8번 하고 있습니다. 8번에 26번. 앞으로 b도 이렇게 주어지면 b도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똑같은 문자를 곱한 걸로 표현을 해줘 버려. 그럼 얘를 실제 값이라고 봐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x의 각의 크기를 5a, y의 각의 크기를 3a, z의 각의 크기를 2a라고 본다면 이 세 개의 합이 뭐야? 180. 그래서 세트하면 얼마냐? 12. 12a가 몇 도라고요? 180도. 12. 그럼 a가 얼마? 18도만큼이란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5 곱하기 18, 3 곱하기 18, 2 곱하기 18, x와 y와 z의 각의 크기를 구하시면 돼요. 그쵸? 각 y의 크기 구하래. 3a, 3 곱하기 18을 하면 돼요. 54도. 됐죠? 됐을까요? 안 될까요? 다음에 유형 9번에서 뭐 할까? 29번 할까요? 이번엔 오른쪽 그림에서 그림을 좀 그릴게요. 각 AOB와 2배의 각 BOC가 같대. 이거 보자마자 무슨 얘기 해야 될까? 나는 이거 보자마자 무슨 얘기 해야 될까? 아, B를 알려줬구나. 이렇게 얘기해. 각 AOB인데 각 BOC의 B가 결국은 2대 1이구나. 이 두 개 등호 이렇게 보이는 순간 그냥 얘 가져다 쓰고 곱한 거 하면 얘가 만들어졌겠죠? 그럼 BOC와 곱한 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AOB와 곱한 게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얘 대 얘의 B는 이걸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또 똑같은 문자 곱한 걸로 표현하면 실제 값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 각 DOE는 2배의 각 COD와 같대요. 그럼 이거 보자마자 또다시 난 이 얘기 되겠지? 각 DOE의 각 COD의 B가 2대 1이구나. 근데 얘한테 똑같은 문자 곱할 건데 A를 곱하면 같은 값이 돼버리잖아. 그죠? B가 같은 건데. 맞죠? 그래서 다른 길이 혹은 같을 수 있는 길이 표현하려고 다른 문자로 표현하시면 돼요. 됐죠? 실제 값이라고 보고 볼 거야. 봅시다. AOB가 2A고요. BOC가 A. DOE가 2B고요. 어디야? COD가 B. 이건 알 수 있어. 얘들 싹 더하면 180인데
3배의 A 더하기 B와 같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아, 그럼 결국 A 더하기 B가 몇 도? 60도라는 걸 알 수 있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야? 아, BOD의 크기. A 더하기 BOD라는 거네. 다 구했네. 60도.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끝까지 안 되시네. 없나요? 자, 유형 10번. 35번 합시다. 37번 할까? 37번? 37번 합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은 모두 몇 쌍인지 구하시오. 자, 막곡지각은 어느 상황에서만 살펴보면 된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상황마다 몇 쌍의 막곡지각이 생겨? 2쌍의 막곡지각이 생겨. 됐죠? 그러면 직선 몇 개야? 직선 몇 개야? 4개. 4개가 그냥 2개씩 우리가 2개씩 짝 지어주기만 하는데 짝 지어주면 막곡지각이 몇 쌍 생겨? 2개예요. 서로 다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2쌍의 막곡지각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밑에 갖고 그냥 보면 그림 갖고 세는 거 아니야. 얘 헷갈려. 그림 갖고 세면. 짝지는 거 다 했죠? M과 N, M과 K, M하고 짝지는 거 다 했죠? N과 K 다 4개, 5, 6개로 짝지을 수 있어. 그쵸? 이렇게 짝지을 때마다 막곡지가 몇 쌍 생겨? 생겨. 그러니까 몇 쌍 생기는 거야? 12쌍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방법을 알고 있으면 구하는 방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렇게 세는 게 아니라 헷갈린다니까. 그죠? 그 상황을 만들어가서 그냥 세면 된다고요. 이게 개념으로 보는 거고요. 그냥 세는 게 무턱대고 계산을 세는 겁니다. 됐을까요? 조금 시선이 달라지셨을까? 몇 번 할까요? 38번 할까요? 38번 합시다. 그래서 각 x의 크기를 구하래. 그러면 얘가 x죠? 얘가 x죠, 지우라? 막곡지각이잖아. 아닙니다. 자, 막곡지각은, 그러니까 얘랑 막곡지각은 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얘가 90도고 이만큼이 90도야. 맞죠? 그럼 이만큼 알면 되는데 이만큼이 요 둘의 합이 180도니까 얘가 50도죠? 그러니까 x가 40도인 이야기를 하면 되죠. 됐어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을 왜 굳이 얘를 갖고 한 거냐면 학생들이 그러니까 x만큼의 이만큼의 크기, x만큼의 크기입니다. 근데 그 막곡지각이란 거에 머리에 갇히다 보면 얘랑 같다라고 착각해버리는 경우도 생기길래 이 그림 갖고 설명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막곡지각은 어느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거다?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얘가 막곡지각을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선을 연장시켜서 그은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막곡지각의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는 또 돼요. 됐을까요? 그러면 얘 갖고도 할 수 있는 게 애매하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편하네. 그죠?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얘가 130-x에서 이 각과 이 각이 막곡지각이잖아. 그죠? 다음에 유형 12번 할까요? 유형 12번에 몇 번 할까? 몇 번이 좋겠니, 준영아? 44번 봅시다. 선분 AB가 있고요. 이렇게 선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었어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Q는 이 직선이고요. 직선 PQ 아까 얘기한 거고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래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 말을 하는 순간 얘가 90도고 이 둘의 길이는 같다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14,8, 10cm일 때 점 B와 직선 PQ 사이의 점 B와 직선 PQ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래요. 그러면 점에서 직선에 뭘 내려야 된다? 수선을 내려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 길이가 7인 거죠. 그쵸? 이 안 되시는 거 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 센을 잠깐 볼게요. 센에 나머지는 그냥 일단 풀어주시면 되고요. 21쪽의 유형 12번에 대한 준영이는 C단계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21쪽의 유형 12 시침과 분침에 대한 이야기. 요거 하나 물어봅시다. 분침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려요? 60분. 그럼 시침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려요? 3,600분인가 그럴 거야. 맞나? 일단 계산을 나중에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1분당 시침이 몇 도, 1분당 분침이 몇 도가 움직이는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됐죠? 거소대 같은 느낌이야. 됐죠? 다시 이야기할게요. 분침이 한 바퀴 도는데 300도잖아. 분침은 그러니까 한 바퀴가 360도인데 분침은 한 바퀴 도는데 몇 분 걸린다고요? 60. 그래서 나오는 값이 얼마예요? 6 맞죠? 이렇게 할까? 도, 퍼, 분. 무슨 뜻이에요? 분침은 1분당 몇 도씩 움직인다? 6도씩 움직인다. 그럼 시침 얘기할게요. 시침 한 바퀴 도는데
360도고요. 한 바퀴 도는데 일단 몇 시간 걸려? 몇 시간 걸려요? 6시간, 12시간 걸려요. 그죠? 1시간이 몇 분의 1? 60분. 그럼 이제 1분당 몇 도인지가 나오는 거야. 얘를 이렇게 나누면 6도가 되고요. 얘로 나누면 2분의 1도가 되겠죠. 그쵸? 0.5도라고 표현할게. 시침은 1분당 몇 도 움직인다고요? 0.5도. 분침은 1분당 몇 도 움직인다고요? 6. 이거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시계에서 각도는 한 바퀴의 기준이 12시잖아. 그렇죠? 12시에 있을 때가 0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2시 15분에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중에 작은 쪽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분침은 매 시간 새롭게 0도거든요. 그죠? 분침은 매 시간 새롭게 0도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분침은 움직인 것만 따지면 돼. 됐죠? 그럼 몇 도 움직인 거야? 90? 되나요? 6 곱하기 15분. 시침은 한 15분 움직인 거고. 됐을까요? 그럼 135분 움직인 거잖아. 135 곱하기 0.5 하면 돼. 그쵸? 그럼 몇 도야? 62.5도 아니야? 아닌가? 130이니까 60, 135분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면 262, 262, 27에 14, 67.5도네. 그쵸? 90도네 얘는. 그죠? 그럼 둘의 차이는 얘에서 얘 빼면 되잖아. 됐을까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으면 개념을 가지고 여기 유형을 볼 거야. 105번 한번 볼게. 오른쪽 그린 거 시계가 4시 10분을 가리킬 때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각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4시 10분 분침은 10분 움직였으니까 몇 도야? 60도 움직인 거죠? 시침은요? 우리 이거 알고 있으면 좀 편하거든? 시간대가 30도 움직여요. 1시간이 60분. 그쵸? 그럼 40도에다가 10분만큼 움직이는데 그게 5도인 거죠. 그죠? 1분당 0.5도니까 10분 움직였으면 절반 5도 움직인 거잖아. 됐을까요? 그래서 시침은 125도가 움직였어. 그러면 이게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되는데 분침은 60도가 움직였고요. 30도, 60도 이 정도. 이게 0도야. 시침은 125도가 움직였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180도니까 125, 뭐 이쯤 되겠죠? 그쵸? 그러면 둘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쪽각의 크기는 이만큼의 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125도에서 60도 뺀 65도가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헷갈리면 그림 그리시면 되고요. 그냥 안 헷갈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럼 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면 셀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니 숙제! 센 26쪽까지입니다. 지우리는 C단계 26쪽까지 하면 C단계 하시면 돼.